드라마가 어찌 보면 다이내믹하고 스펙타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왜 국회에서 시사회를 할까? 이런 어떤 의구심도 많이 있으실 건데 사실은 이제는 우리 컨텐츠가 막장 드라마 같은 상식을 벗어난 일들을 이제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 선진국에 예산도 많이 들이고 장소나 이거 다이내믹하고 스펙타클한 이런 어떤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걸 우리 드라마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좋은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데 또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류가 더 드라마가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컨텐츠를 유통시키는 플랫폼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하우스 오브 카드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넷플릭스가 새로운 기법의 컨텐츠 유통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말 선풍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런 컨텐츠 플랫폼이 시대의 변화와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컨텐츠를 유통을 하려면 어떤 플랫폼이 과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Do you want to know what takes real courage? 시즌3가 공개된 첫날 이 서비스 제공업체죠.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미국에서 폭발을 했는데요. 당시 미국 전체 인터넷 사용량의 45%가 바로 이 넷플릭스에 접속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많은 관심을 모았고 또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높은 장벽, 진입 장벽, 그리고 또 그 사업자 간의 경쟁이 이런 게 심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인터넷망을 통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죠.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기존의 방송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장애, 사회적 규제 이런 게 좀 덜 받아요. 여유가 있죠. 또 하나는 양방향이라고 하는 것, 수용자의 그 선택성을 굉장히 강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수용자가 어떤 걸 원하느냐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데 거기 그런 컨텐츠를 맞춰가는데 굉장히 장점이 있죠. 다만 이제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온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미국에서만큼 초기에 대박이 터지지는 않을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지상파 방송 컨텐츠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가 워낙 높다는 점이에요. 또 하나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는 뭘 10,000원만 내면은 100개 채널을 본다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아무리 한국의 시장을 고려한다고 해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월 10불 이하로 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본다면 비슷한 경쟁력이라는 거죠. 분명한 거 하나는 서서히 거실에서 보던 시청자들을 서서히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옮겨가는 그런 뭐라 그럴까 보이지 않는 쓰나미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넷플릭스가 이제 그 TV망을 사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떤 약점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발상의 전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내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 제작에 대한 그 시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앞으로 이 컨텐츠 제작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총 26편 정도 제작한 것처럼 이제 웹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S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뉴스를 이제 한 컷당 하나씩 올리면서 그 컷 뉴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 업체 쪽에서는 홈초이스라고 있는데 홈초이스가 지금 넷플릭스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사한 방송 서비스가 그 넷플릭스와 같은 방송 서비스가 많이 지금 나타나고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는 지상파 의존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방송 제작 여건이 굉장히 불리하다 보니까 투자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넷플릭스가 성공한 이유도 지금
그 어마어마한 제작비라고 하는 것을 외부 조달을 통해서 이제 많이 들여왔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게 문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 1이 처음에 기획이 됐을 때 최근에 시청자들이 어떠한 감독을 선호하는가 또 어떤 배우들을 이런 역할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는가를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토대로 해서 감독의 선정 또 배우의 발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서 뭐 컨텐츠의 제작이라든지 또는 그 상품 생산에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슈인데 그것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이 하우스 오브 카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그 넷플릭스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DVD 대여부터 시작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DVD 대여를 할 때는 DVD가 그게 그 장수가 한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만 DVD가 계속 대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는데 이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다 공급은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투자 수익률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낸 게 추천 서비스였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 추천한 그 컨텐츠를 사용자들이 시청을 한 퍼센테이지가 한 75%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라고 하는 개념들이 들어오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처음에 말씀드린 그 고객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컨텐츠를 시청자들에게 공급해 주기 위한 첫째 목적이 있었다는 거기에 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의 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이런 부분들은 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아마 평상시에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소화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에서 그거를 갖다가 활용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갖춰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미 그 편성 시간이나 이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시간에 맞춰서 컨텐츠를 만들어다 대야 되는 구조로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컨텐츠는 사실은 뭐 간단하게 말해서 돈하고 제작 인프라, 사람, 그리고 시간, 그리고 아이디어에 제대로 투자를 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술은 굉장히 앞서가고 우리 제작 기능은 사실은 굉장히 후진성을 몇치 못하고 있거든요. 현장을 가보면. 그러나 앞으로 우리 방송 환경이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고 모든 시스템 그렇다면 모험을 해야 됩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이런 가능성 있는 걸 많이 만들어주고 그렇게 돼야 글로벌 시장에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이제는 한류를 창구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 기업과 우리 스포츠 또 대중문화 모든 게 함께 가는 이런 어떤 한류 문화를 만들어야 제2의 한류가 대한민국 먹거리고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끔 해외여행을 해보면 그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혹은 한국의 그 가수의 음악을 좋아하는 그 외국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 기본 이상의 어떤 친절함을 베푼다든지 호의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문화말로 가장 큰 외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우스 오브 카드 이 드라마를 통해 본 미디어와 콘텐츠의 진화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하나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어떤 우리 드라마 시장이 굉장히 아시아에서 탑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잖아요. 하나 사실 그 제작 환경은 굉장히 그 아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죠. 어떤 기술이 발달해서 가는 속도에 비해서 우리 컨텐츠가 따라가는 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산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기술이 앞서가면 기술에 따라서 컨텐츠를 잘 융화가 되도록 글로벌 시장과 어떤 경쟁하는데 아마 좋은 어떤 이런 거를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